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귀를 조금해서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엔화 이 전망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초 들어서 이제 엔화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엔화 한번 다뤄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때마다 엔화 지금 투자할 시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이 투자한 줄 아는데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YCC 정책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뭐냐면 Yield Curve Control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자, 이 영어로 쓰는 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이게 의미가 국채 수익률 제어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알아들을 것 같죠? 말 그대로 이 국채 수익률을 정부에서, 이 중앙은행에서 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억제를 하고 있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국채금리 상한을 정해놓고 조절을 통해서 신용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외화자금의 유출이 발생되었고 엔화 가치 하락이 발생되었고, 자, 이게 결국에 이 원인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년물이 4.8%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 이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자금의 유출이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 은행에서는 국채 수익률의 상한을 50bp를 올려버립니다. 상한을 1.0%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조금이나마 억제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이렇게 반등 나온 것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엔화 환율이 하락하던 중에 한번 이렇게 소폭 찔끔 올라오니까 이제 엔화 너무 싸다, 엔화 지금 투자해볼까, 이렇게 하는 수요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엔화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엔화 환율이 반등해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국내 개인 투자들의 매수 행률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경제 어떤 흐름을 지금 이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경제는 주요 통화국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일단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로 수개월째 목표 수준을 상회하면서 일본은 원래 장기 이 디플레이션 이런 불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장기 불황 살피를 하고 통화 전체의 변화가 기대되면서 주식시장에 올해 반영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니케이 일본의 증시 작년 11월 달에 분석해 드렸죠. 그 어떤 국가보다 이 니케이가 한번 높게 지수가 올라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지수 수익률을 본다면 니케이가 다른 국가들 전체 다 봤을 때 가장 높게 상승세를 올해는 이어나간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은 버블 붕괴 3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요. 최근 성장세를 기록하고 이 물가 상승률도 지난 1년간 목표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 과거의 이 불황에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일본 경제는 그래 조금은 괜찮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수 회복세는 기대만큼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투자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가 크게 이렇게 증가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성장해야지만 시간이 이제 다소 오래 걸리면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더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는, 자, 이런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나 일단 일본의 경제는 아직은 외부적인 충격에는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는 상승 중이지만 소비가 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현재 이 YCC로 인해서 금리차가 벌어지고 달러 엔 환율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10년물 했을 때 이제 금리차가 얼마나 다른지 현재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대 나고 있다. 지금 일본이 10년물이 0.8% 주고 있고요. 미국 10년물이 4.8%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4%나 나고 있다. 자,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이렇게 채권 투자했을 때 일본이 하는 것보다 미국에 했을 때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으로부터 이탈되는 현상들이 이 엔저 현상이 더 크게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이 국채 수익률을 또 가져왔습니다. 일본 국채 10년 했을 때 0.8% 났습니다. 2년물은 0.06% 거의 안 줍니다. 오늘 이자를 거의 안 줍니다. 국채 3년물도 낮고 굉장히 이게 일본 국채 수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보면은 일본 엔과 대한민국 원 비교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원화보다 엔화의 약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 우리나라 수출이 현재 굉장히 이 불황이 지속되는 이유가 자, 엔화의 약세도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화 약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엔화 투자에 들어갔는데요. 추가적으로 납폭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지금 손실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관점은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은 일단 지지라인으로 작용되는 구간이지만 이 추세를 깼다는 점에서 상당한 감점을 주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반등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상방이나 갭을 메우고 하락을 찔러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단을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엔화가 너무 싸다. 그래서 나도 엔화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접어 넣으시는 게 어떨지. 우리나라 국제 10년물과 일본의 국제 10년물의 이 금리 차이도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엔화는 이 과거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뭐 안전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하락에 대한 손실률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차트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한번 이 저항 부분에 오기도 했고, 그리고 선 반영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물대를 조금 더 소폭 하락 레벨로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은 전 이 구간을 마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보고 있고, 이 선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매물을 쌓으면서 결국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분석이고요. 제가 한 몇 달 동안 해서 원달러 환율 차트는 계속 봐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가는 변화 없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폭의 조정과 이 매물대를 쌓는 기간은 분명히 발생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본 게 일본 엔화 대 원화, 그리고 달러 대 원화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거는 현재 미국 달러 대 엔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엔화가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조금 전 차트랑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화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역으로 뒤집으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 대 엔화 차트 그래프에서 현재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 YCC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 이 미국과의 반대되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현재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이 지지 구간까지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폭의 반등 여력은 있겠지만 이 하단을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과거에 분석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엔화 더 하락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당시에 분석했을 때 제가 쓴 걸 겁니다. 이 당시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번 분석했을 때 이거를 참고한 자료인데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엔화 더 하락합니다. 자, 여전히 반등은 한번 나오겠지만 여전히 하락은 유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하단이 이쪽으로 잡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반등하면 나오겠죠. 반등 이후에 결국 하락을 조금 더 하면서 엔화 약세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는 기간 속에서 투자가 증가되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자 이렇게 일본이 이런 YCC 정책을 통해서 업고들 하는 걸 다 얻었을 때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엔화가 강세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 시간 걸릴 거예요. 이런 기간 속에서 우리는 무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을 잘 들고 기회를 엿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일본의 국채 수익률 제어 정책과 함께 이렇게 엔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제 하지 않아갖고 조금은 이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최대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